자, 우선은 요거 지금 오늘은 좀 요거 이제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개념은 요거 이제 고1 때 했던 거 순열조합이 바탕을 해서 이제 가져야 돼 갖고, 근데 뭐 고1 때 했던 거 내용을 잠깐 복습 좀 할게. 예, 우선은 먼저 순열조합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건지는 좀 알으셔야 돼. 이게 별거 없어요. 경우의 수 진짜 쉬운 거. 확통은 오히려 좀 쉬워. 쉽다라는 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 문제만 내면 되게 어려운데, 요게 사전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만 들으시면 연습 좀 하시고. 우리 옛날에 아기 때 보면 분필 요렇게 지금 내가 5개 잡고 있죠. 5개에서 한 개를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요거 하나 뭐 이렇게 카운팅. 이 카운팅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근데 우선은 뭐 경우의 수, 그래서 어릴 때도 이런 단어는 있어요. 중학교 때 보시면. 오케이? 근데 그 경우의 수,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요 케이스들을 경우의 수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경우의 수에서 연산하는 연산하는 두 가지 법칙은 좀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에 그냥 잘 들어봐. 근데 이거 나중에는 하다 보면 어떤 내가 말하는 표현 상황에 따라 구분이 다 돼요. 외울 건 아니야. 요거는 외울 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 첫 번째는 어떤 거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실제로 합의 법칙은 그냥 더하는 거예요. 하품을 하면서. 곱의 법칙은 실제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우선은 너희들이 그냥 좀 각인이 돼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합의 법칙은 언제 쓰이느냐,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더합니다. 또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어떤 문제 푸는 상황인데, 내가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케이스 분류할 때 요 합의 법칙을 쓰세요. 곱의 법칙 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곱의 법칙은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 더 연속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때는 곱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내가 요거 예 하나 딱 들면요 바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문제 한 몇 개만 풀다 보면 감이 옵니다. 자, 선생님 예 한번 들어볼게. 아마 어릴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을 거야. 여기 A라는 땅이고요. 자, B라는 땅이고요. 여기 C라는 땅이에요. A에서 B 이렇게 가요. B에서 C 이렇게 갑니다. 하나 물어볼까? A에서, 어릴 때 생각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6. 왜 6가지야? 6가지 맞아. 혹시 또 그거야? 난 다른 생각인데요. 6가지 맞아요. 왜 6가지일까? 오! 잘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잘 들어봐. 이게 6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너희들 아마 요 생각을 했을 거야. 우선은 A에서 B로 가는데, 또 B에서 C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건 2가지죠. B에서 C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곱하는 거죠. 곱해서 6이 나온 거야. 근데 잘 들어요. 왜 그럼 A에서 B는 2가지긴 하고 B에서 C는 3가지긴 한데 왜 이거 곱했느냐? A에서 B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C로 가죠.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실제.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럼 동시에 연속적으로 곱하는 사건인데, 이게 똑같은 결과 6이 나오긴 하는데 6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곱의 법칙이고요. 합의 법칙. 요게 합의 법칙은 어떤 건 잘 봐. A에서 B로 가요. 똑같은 상황이야. B에서 C로 가는 거야.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위의 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래 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기역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니은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그리고 기억에서 몇 가지로 가요? 기억에서 갔어. 기억으로 갔어. 그럼 요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니은에서 갔어. 이제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근데 이게 뭐냐? 기억으로 가는 케이스, 니은으로 가는 케이스. 뭐 해준 거야, 지금? 오, 분류.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는 뭐 하라고요? 합하라고요. 더 해봐. 더해도 역시 6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합의 법칙, 고비 법칙 설명을 꼼꼼하게 한 거고 문제 쭉 풀다 보면 느낌이 와. 요런 용어들 아니면 요런 상황들 보고 얘를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판단이 돼.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우선 경우의 수는 요 상황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순서상 따지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자, 우선은 순열입니다. 아까 어떤 친구 아주 잘 얘기했어. 순열이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열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그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자, 순열이 뭐냐? 이거 쓰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순열의 정의입니다. 정의. 순열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 정의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두 번 다시 막 자세히 얘기 못 합니다. 정확히, 뭐,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좀 자세히 해놔야 되는 게,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문장만 길어갖고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아니야. 자, 잘 들어. 자, 자, 하나 물어보자. 분필 잘 보세요.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어제 집에 왜 늦게 들어갔어요? 자, 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상황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분필 4가 있는데 4개에서 2개를 뽑아. 그러면 요렇게 뽑는 거, 요렇게 뽑는 거 이런 식으로 뽑아 가겠지. 그럼 경우의 수도 이렇게 나오지. 숫자가 카운팅 될 거 아니야. 근데 순열은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N이 4고요. R이 2야.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를 뽑아. 그럼 이렇게만 카운팅 하는 게 아니야. 순열은 뭐냐? 요렇게 뽑은 상황에서 뽑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게 순열이야. 나열하는 게. 그럼 하나 물어보자. 그냥 4개에서 2개씩만 뽑는 경우가 개수가 더 많을까? 4개에서 2개를 뽑아 그 뽑은 걸 또 나열하는 경우의 개수가 더 많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뽑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 카운팅 돼야 되니까 순열의 개수가 좀 더 많은 거야. 근데 좀 더 다시 얘기해 줄게. 4개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요렇게 뽑기만 하는 거 뭐라 부르냐?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선택만 하는 거. 그건 뭐라 부르냐? 조합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분해 주라는 거. 그 R개,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입니다. 요 순열을 기호로다가 하품을 하면서 어떻게 쓰냐면요. 진짜. 순열을, 요거를 기호는 M, P, 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MPR 이렇게 읽으세요. 저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M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MPR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선은 근데 하나 물어. 벌써 분필 4개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 이거? 만일에 카운팅해. 우리 윤미가 막 나는 수학의 정도로 걷겠다. 이거를 카운팅을 일일이 하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4개 2개 뽑아.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 2를 하고 싶대. 그러면 이게 아이고 하나 뭐 하나에다가 하나 둘 뭐 또 이거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해. 그럼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금방 걸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냐? 우선은 얘는 기본이야. 안 된다고. 요 우선은 연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연산. 그래서 공식이라고 해놓을게요. 공식. 우선 오늘은 요 정의랑 공식 요거 해결하는 거 아마 기억만 딱 다시 떠올리기만 하면 돼. 오늘은. 오늘 내가 웬만하면 오늘 새로운 거 안 하는 쪽으로 할게. 아마 다음 시간부터가 아마 원순열이랑 뭐 요런 내용도 쭉 가셔야 되거든. 공식이 뭐냐면 우선은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요령을 알려줄 거니까 기본 공식은 써줍니다. 기본 공식은. 자, 뭐냐면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되면요.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조금 약간 길어서 그래. 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n 있죠. n을 n-1 계속 요렇게 곱해가는데 n-r 플러스 1까지 내림차순으로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 잘 감이 안 오지. 안 오잖아, 솔직히. 자, 요 점점점도 있고요. 내가 얘를 하나 들어줄게. 딱 얘 두 개만 하면 바로 계산 너 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 퍼미테이션 3이잖아? 그럼 니네는 실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5라는 숫자를 스타트로다가 내림차순 3자리로 곱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5, 4, 3까지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20, 60. 오케이? 요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개만 더 할게, 두 개만. 만약 5 퍼미테이션 뭐 5야. 그럼 5를 내림차순 몇 자리? 5자리니까 이거는 솔직히 웃겨. 5, 4, 3, 2, 1까지 곱해주라는 거죠. 오케이? 아마 이거 기억날걸? 5 퍼미테이션 5. 그러니까 m 퍼미테이션 n이랑 같은 건 뭐냐? 좀 이따 다시 써줄게요. m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냥 5개를 일렬로 나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 퍼미테이션 0이요. 하나, 5 퍼미테이션 0은 얼마일까? 자, 정의를 잘 생각해. 5개에서 그러면 0개를 뽑아 그 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몇 가지? 천재인데? 한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자, 이거 봐봐. 우리 하연한테 내가, 야, 5개에서 뽑아봐. 했더니 하연이가 그날 짜증이 난 거야. 그래갖고, 싫어! 그랬어. 몇 가지야? 자는 거야? 싫어 그랬어. 뽑으라 했더니 싫어 그랬어. 짜증내면서. 그럼 몇 가지야? 싫어라는 선택을 했지.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러니까 요거 경우의 수에서 무슨 공식하고 0 하면 무조건 한 1이야. 그냥 1. 요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적용을 안 되지. 이거 어디 적용할래? 5를 내림차순 0자리?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받아들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우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계산을. 오케이? 그리고 원래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퍼미테이션을 좀 해버리자. 아까 얘기했지만요. n 퍼미테이션 n은요. 그냥 요거 요렇게 쓰기 귀찮다고 해서 수학자들이 n 팩토리아로 씁니다. n 팩토리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뽑는 상황은 고려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5개면 5개 다 뽑는 거고 10개면 10개 다 뽑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만약에 얘가 5팩이야. 그러면 그건 5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오케이? 5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근데 여기서 조금은 이게 좀 어려운데 혹시라도 요런 나중에 또 연습할 때 봐요. 나중에 연습할 때 또 보여줄 거예요.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n permutation r이라는 거를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거는 강조는 안 할게. 지금은 아마 크게 강조 안 하고 나중에 좀 해야 돼요. 얘를 팩토리얼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증명이 조금은 까다롭긴 하지만 그냥 살짝만 보고 우선 넘어가세요. 써놓기만 하고 잘 써놓기만 하고 연산 문제로다가 나중에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잘 나와요.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결과를 쓰고 보여줄게. 우선 n팩이에요. n팩이면 n을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끝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얘랑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그래서 요 밑에 뭐가 들어가냐? n-r 팩토리얼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갖고요. 이런 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자, 얘거든요. 얘인데 잘 봐요. 지금 요걸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그냥. n팩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내가 지금 암묵적으로 요걸 유도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가 n-r 플러스 1 팩토 곱하기 n-r 그리고 n-r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어디까지 팩토리얼이 되니까 2일까지예요. 2일까지. 여기서 의구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1씩 빼가는 거예요. 한 자리씩.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 더 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더 빼서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 공식을 보니까
n 퍼미테이션 R은 n부터 n-R 플러스 1까지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아있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아있어야 되고 여기 뒤가 없어져야 돼요. 이 뒤가 바로 뭐야? 요 부분 n-R n-R 빼기 1 점점점 21까지요. 이렇게 나눠준 거야. 오케이? 이게 누구야? 이게 얘잖아. n-R 팩토리야. 실제 여기 약분이 돼갖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요거만 남은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우선 써놓기만 해요. 받아들이고 막 외우고 막 연습은 하지 말고. 왜냐면 퍼뮤테이션보다 좀 더 컨비네이션 공식으로 단순해서 외우는 것들이 더 중요해.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다가 순열에서 조금 유형들은 외울 게 있어요. 오케이. 자, 요 유형은 조금 잘 해는. 왜냐면 요거 알아놔야 됩니다. 자, 미안해. 책이 없어요. 유형이라고 해놓고 아주 기본 유형이야. 필수 유형. 그러니까 여기 문제 나온다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요걸 써먹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원순열도 뭐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오케이? 제일 유명한 애가 뭐냐면 유형에서 자, 오케이. 쌈서. 첫 번째 제일 많이 써먹는 거야. 뭐냐면 요거 이게 꼼꼼하게는 많이 못해. 근데 이제 좀 최대한 해법으로 가야 돼. 왜냐면 1학년 때나 꼼꼼하게 하고 지금 못해.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요. 어떤 뭐 이게 나열하라. 그런데 나열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냐면 이웃하도록 이런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필 5개를 일렬로 나열하래. 그럼 나열한다고? 나열은 그냥 뭐야? 5팩이야 원래는. 그치? 그런데 그 특수 조건이 붙어. 뭐냐? 하얀색이랑 녹색은요 이웃하게 나열하래. 그러니까 뭐냐? 요거 나열할 때 요 둘은 헤어지지 못하게 요렇게 하든가 요 중간에 끼든가 이렇게 묶어서 이웃하는 거. 잘 들어. 이웃하는 거 나오면 그냥 뭐 공식 어려운 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거만 외우세요. 뭐냐? 해법이라고 해놓고 이웃하도록 하면요 그냥 한 묶음 요렇게 외우세요. 한 묶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묶음이라는 것은 뭐로 보느냐? 한 개로 보는 거야. 우선은 한 개로 보고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봐봐. 노란 거랑 하얀 거를 이웃하게 나열하셔 그러면 원래는 5팩이었는데 아니 하나 둘 셋 그냥 4개 배열. 근데 4개 배열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 요 이웃하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애들을 또 배열만 해주면 돼. 추가로. 몇 팩? 2팩. 안 돼. 오케이? 좀 더 문제 또 풀 거야. 그래서 이웃하도록.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야 이웃하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것도 있겠냐? 어떤 상황도 벌어지겠어? 잠깐만. 아니 이웃하는 게 있어도 어떤 상황도 있겠어? 그런 감각이 있는데? 이웃하지 않도록. 잠깐만. 근데 봐봐. 이웃하지 않도록 있어요. 근데 요때는 상황이 좀 달라. 무슨 얘기냐? 문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되게 단순한 문제. 되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 우리 옛날에 보면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건은 전문용어로 뭐라 불렀죠? 그건 틀린 예고요. 어떤 반대, 아예 반대. 뭐 사탕 빨리 먹어요. 남자애만 뽑을 경우에 반대는 뭐야? 여자애만 뽑을 경우이지. 이 반대 사건은 뭐라 부르죠, 우리? 전문용어로? 국어로 해도 맞추겠다. 여사건으로 안 들어봤습니까? 여사건. 자,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반대 사건은 여사건이라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요 여사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간단해.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돼요. 이웃하는 걸 빼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건 이웃하자는 건 모두 다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뭐냐? 이렇게 그냥 요거는 그냥 문제만 쓰세요. 요때는 틈새 나요 이렇게 썼어. 틈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살짝만 볼게. 이건 쓰지 마 그냥. 예를 들어서 남자가 3명 있고요. 여자가 2명 있어요. 에? 쓰지 마. 근데 여자애들이 사이가 안 좋아. 둘이 붙어 있으면 싸워. 그래갖고 얘네가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6건 아닙니다. 지금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틈새. 먼저 이웃하지 않아야 돼 말고 걔 반대 상황인 애들이 있지. 걔네를 먼저 나열해요. 무슨 얘기냐? 남자 이렇게 이웃 배열한다 이거. 우선은 남자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럼 몇 팩? 3팩. 오케이. 야, 근데 상황을 생각해봐. 어디에다 여자들이 앉히면 여자들은 서로 서로 이웃하지 않냐? 틈새. 하나, 둘, 셋, 넷. 요 틈새에서, 아무 데나 그냥 여자 여기 앉히고 여자 여기 앉히면 이웃하지 않잖아. 그럼 그 얘기는 틈새 4개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그 2개를 어디에 앉힐지 배열하는 거지. 바로 그 얘기가 뭐야? 4개에서 2개를 뽑아. 4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틈새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이웃하고 특히 요거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 원순열로에다가 엄청 잘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얘는 조금 교대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교대순열. 교대순열은 좀 제한적이야. 예. 뭐 의미상은 알겠죠? 남자 여자 교대로 앉아야 돼. 남자 여자 교대로. 오케이. 그런 상황들. 오케이. 요거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조금. 자, 우선 그리고 교대순열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2가지 상황만 한번 조금 연습해 놓으면 돼요. 이게 2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요렇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실제 예를 써줄게.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근데 교대되려면요. 어차피 인원수가 차이가 나도 1명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4명, 여자 3명. 자, 똑같은 상황을 한번 해볼게. 남자 3명, 여자 3명이야. 야, 그러면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쓰지 마. 어떻게 앉히냐면 남자를 먼저 앉혀요. 아까 요거랑 비슷해. 틈새 나요. 근데 남자를 먼저 앉혔으니까 3팩이죠. 3명. 근데 여자를 앉히는데 여자를 요렇게 앉혀야죠. 여자 요렇게 앉히면 교대로 앉게 되지. 그래서 역시 3팩.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실제로 보면 여남 앉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남녀도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거를 또 해. 그런데 남녀랑 여남이니까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요 2개를 더하면 되는데 똑같으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2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원수가 다를 때는 그때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인원수 큰 놈부터 배워. 그래서 남자를 4명을 먼저 배워요. 항상 큰 놈부터 배열해야 돼. 그럼 몇 팩? 4팩. 오케이. 근데 여자는 상황이 이거밖에 없지. 요 틈새에다가.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 틈새는 배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남하고 남이 돼버리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자 배열 3팩. 여기는 추가로 곱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은 하는 형태, 순열에서 유형. 요거 뭐 크게 보면요 2가지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조합을 바로 좀 들어갑니다. 조합에서 좀 공식이 좀 있어요. 순열은 공식이 크게 없었는데 조합은 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 우리 하연이? 조합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네가 말한 거 하면 혼납니다. 뭐였어요?
어이, 권윤희 학생, 조합이 뭐예요? 자, 우선 볼게요, 우선. 정의. 근데 이거 조합은, 사실은 이 조합 안에 순열이 들어있어요. 써볼게. 응? N개에서 R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요. N개에서 R개를 뽑, 잠깐만. 이 표현 어디 비슷하죠?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 그게 순열이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열 안에 조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자, 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은 또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N개에서 R개. 그래서 NCR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읽어야 되겠죠? N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그냥 NCR 이렇게 읽으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를 좀 잘 해놔야 돼. 지금 요거는. 뭐냐면 잠깐만 다시 복습은 아니고요. 공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원래 순열에서도 정의하고 바로 공식 때렸잖아. 근데 공식에서 유도하는 과정이 뭘 썼냐? 순열을 쓸 거예요. 순열이 뭐였냐? 잠깐만. 순열이 다시 한번 쓸게. 이거 약간 길어도 또 써야 돼요. N개에서 이번에는 좀 길게 쓸게요. N개에서 R개를 뽑아. 꼭 코마 쳐야 돼요. 그 R개를 일렬로 나열이거든요. 이게 순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순열이 뭐냐? M 퍼뮤테이션 R이고요. 자. N개에서 R개를 뽑아. 이게 뭐라고요? 조합. 그러니까 N 컴비네이션 R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뭐야? R개를 일렬로 나뉘지. R개를 일렬로 나열? 뭐야? R팩. 여기에서 N 컴비네이션 R이라는 공식이 태어나는 거야. 바로 여기서 공식. 뭐가? N 컴비네이션 R은 야, 이것만 남기는 거니까 R팩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R팩분의 M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R팩분의 M 퍼뮤테이션 R. 요렇게 해서 컴비네이션을 쓰라. 이해가죠? 오케이. 이렇게 간단한. 근데 얘는요, 미안하지만 여기 공식. 이것도 공식이긴 한데 컴비네이션 좀 공식이 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들이 원래 이항 정리라는 조금 골치 아픈 거를 해야 돼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존나 쉬워요. 안 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N 컴비네이션 R은 N 컴비네이션 N-R이랑 같아요. 이거 왜 쓴 줄 아냐? 잠깐만. 미안. 그러니까 요거 해버리자. 실제로 요 N 컴비네이션 이렇게 해서 다 쓰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요령도 알려줄게, 먼저. 자, 그래서 O 컴비네이션 2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컴비네이션 우선 1차적으로 분수로 씁니다. 분수로. 자, 무슨 얘기냐? 봐. 분자에다가 5를 M 퍼뮤테이션 R이잖아. 5를 내림차순 두 자리 써요. 5 곱하기 4. 근데 분모에는 뒷숫자를 팩토리얼로 곱해. 그러니까 2 곱하기 1. 요거 연산을 딱 때리면 얼마? 10 나오죠? 요렇게 해서 컴비네이션 계산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런데,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품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미안해. 5 컴비네이션 3도 한번 볼게요. 봐라. 5를, 우선 분자에 5를 내림차순 두 자리 써줘. 세 자리. 5, 4, 3. 뒤에 있는 3을 내림차순 세 자리로 끝까지 써.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실제 계산해 볼 거거든? 이렇게 약분되고 5, 2, 10이지. 이상하다. 같죠? 무슨 얘기냐면 얘나 같은데 요 놈이야, 바로. 야, 5 컴비네이션 3은 요걸 사용해 보면 뭐랑 똑같냐?
5 컨비네이션 5 빼기 n 빼기 r 3 같아요. 그래서 얘가 5 컨비네이션 2랑 같아요. 오케이? 근데 왜 이 공식이 조금 중요하냐?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게 너도 생각을 해봐요. 100 컨비네이션 98이야. 뒤가 크면 컨비네이션 좀 골치 아프거든. 왜냐? 잠깐만 이거 쓰지 마라 그냥. 100을 내림차순 분자에다 뭐 써야 돼? 내림차순 98까지 써야 돼. 98짜리를. 그리고 분모도 98을 1까지 써야 돼. 약분을 한 98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얘 뒤가 크면 요걸 써보면 100 컨비네이션 뭐랑 같아? 100 빼기 98인 실제는 뭐야? 100 컨비네이션 2랑 같은 거예요. 엄청 간단하잖아 이건. 왜 해봐. 100을 내림차순 두 자리 99. 2를 내림차순 끝까지. 요렇게 요 산수 요거잖아. 헐 간단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요거 많이 씁니다. 일반 산수 할 때. 오케이? 근데 실제 산수할 때 요거 많이 쓰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이항 정리할 때 엄청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또 그런 또 나쁜 얘기하니까 또 잠이 확 깨져. 자, 잘 보셔야 돼요. 공식 요거. 중요합니다. 얘가 근데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돼. 이거 지금은 증명 안 할 거야.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항 정리할 때 그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끼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깊이는 안 할 건데 거기서 싹 보여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공식이 요거 제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말고. n 컨비네이션 r이랑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 작용이 실제로 뭐 너희들 학교 기출 보면요. 요거 되게 잘내. 요거 써갖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두 개짜리를 하나로 줄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막 5개, 6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거 쓸 때 요거 씁니다. 근데 이거 외우면 어떻게, 이거 좀 너무 조금 세밀해갖고 잘 못 읽었는데 근데 되게 쉬워. 잘 봐.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컨비네이션 두 놈에서 우선 앞에 있는 놈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그 같은 놈을 하나를 추가해서 써주면 돼요. 근데 뒤에 놈은요, 또 봐라. 한 놈이 요거고요. 또 한 놈은 요거거든요. 둘 중에 한 놈은 커야 돼. 그럼 뒤에다가 누굴 쓰는 거야? 둘 중에 큰 놈을 써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한 몇 번 해보면 좀 감이 와. 오케이? 나중에 요건 요렇게만 써놔.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지만 요거 이거는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오케이? 이거 원래 요거 자체로 보시면 또 오히려 시간만 너무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요거 두 개 딱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갖고 우선은 요 정도만 해놓고 우리 순열조합 쪽 요거 연습 좀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예? 자, 우선은 12페이지에 여기 1번부터 좀 살짝 보자. 유형. 자, 1번은 뭐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요거 두 개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예요. 얘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 그러니까 주사위는 1부터 6이지. 1부터 6이요. 오케이? 그랬을 때 1번. 뭐냐? 나온 눈의 수합이. 그러니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요. 절대 막 어렵게 생각하지만 경우의 수는 그냥 성격을 좀 차분히 갖고 카운팅을 차분히 해주면 되고 요거 이 어떤 카운팅 할 때도 작은 것부터 큰 거나 큰 것부터 작은 규칙을 좀 해갖고 해주면 돼요.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무슨 얘기냐. 우선은 주사위 두 개 던지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경우의 수는 항상 상황들을 단순화시켜서 그려서 해주면 확실히 이해가 쉬워. 무슨 얘기냐. 주사위 두 개를 뽑아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우선은 더해서 5거나 10이니까 우선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를 뽑아볼게요. 주사위는 1부터 6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얼마? 1, 4. 얼마? 2, 3. 또 얼마? 3, 2. 또 얼마? 4, 1. 요렇게 있죠? 그렇잖아. 자, 10이 되는 것도 좀 해보자.
더해서 10이 되는 거야. 근데 10이야. 1부터 6이야. 또 1, 9 하면 안 돼. 9 없어요, 주사위에. 이상한 주사위 생각하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 어? 얼마? 그렇지. 4, 아니, 6 사이도 돼요. 4, 6. 그리고 얼마? 5, 5. 또 얼마? 오케이. 이렇게 있죠. 이해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요거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요거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 이거랑 이거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오케이. 왜야? 왜? 왜가 중요해. 오늘은 그 왜를 알아내야 돼. 왜? 되게 간단해. 왜? 잠깐만. 또 더 정확하게. 아니야. 또. 그렇지. 아까 뭐라 그랬어? 합의 법칙. 또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7가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바로 이어서 2번도 볼게요. 2번은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온 눈의 합이. 아이고. 두 눈의 합이요.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두 눈의 합이 제일 작으면 2고요. 제일 크면 얼마지? 12지. 그럼 4의 배수, 2에서 12 사이에 우선은 4의 배수 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4 될 수 있죠. 얼마? 8 될 수 있죠. 그렇죠. 12 될 수 있죠. 더는 없죠?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거 아까처럼 하면 돼요, 그냥. 2개 더해서 4가 되는 거야. 또 몇 가지? 1, 3, 2, 2, 3, 1. 요때는 몇 가지? 3가지. 요런 식으로. 두 번째. 2개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야. 8이 되는 건 얼마? 2, 6. 또 얼마? 3, 5. 4, 4. 5, 3. 6, 2. 몇 가지? 5가지. 그죠? 자, 또 이제 12. 12는 겁나 쉽다. 12는 66밖에 없잖아. 몇 가지? 1가지. 안 돼. 3, 15야? 5지? 1. 이렇게 더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근데 자, 중요한 거. 안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렇지. 지금 뭐 했어? 내가 무슨 행위 했어? 4의 배수가 나오는? 아니. 분류. 케이스 분류. 오케이. 이해가죠? 자, 12번은, 2번.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요 좀 써놓으세요. 왜냐면 2번은 1번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는 공식으로 외우세요. 뭐냐면, 어떤 A라는 수에 있어요. A라는 수에 약수의 개수와, 근데 이거 두 번째 건 잘 안 나와요. 그 약수들의 약수의 총합.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약수의 총합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써먹어서 써야 돼서 그래요. 오케이? 노가다로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면. 자, 근데 요거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은 아니고요. 단순하긴 한데요. 나오면 약수의 개수는 꼭 나옵니다. 요 2가지 요 표현에서. 우선은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그 어떤 A라는 숫자 있잖아요. 우선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A를 소인수 분해를 최대한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되는 범위까지. 예를 들게. 얘가 A의 M승, B의 N승으로 소인수 분해가 끝났어. 요 상황이야. 그러면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지수들이 있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그냥 곱하면 됩니다. 엄청 쉽죠. 간단해요. 지수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총합은 약간 보면 봐봐.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때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주냐? 2의 영승부터 2의 제곱까지 더해야 돼. 자, 그걸 여기다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근데 모든 우리는 사실은 2학년 때 수학 1에서 지수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영승으로부터 요 마지막 어디? m승까지를 싹 더해요. B도 마찬가지야. 영승부터 마지막 n승까지를 싹 더한 거를 곱해줘야 돼요. 숫자가 조금 크겠죠. 이거 잘 안 나와요. 개수만 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요거 2번에 1번 문제 144의 양의 개수거든요. 1번 144의 약수의 개수요. 양의 개수가 아니고.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144를 소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세요. 7에 14, 2, 4, 12, 2, 17. 더 이상 안 되죠? 오케이? 17이라는 숫자니까. 그러면 144는 2의 3승 곱하기 17입니다. 17은 1승. 왜요? 누구입니까? 구는 3의 제곱.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봐. 2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3은 제곱이죠. 그냥 몇 개 그냥? 4에다가 1 더하고요. 5. 2에다가 1 더하고요. 얼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바로 2번 좀 할게요. 이게 전개식의 원리인데 별거 없어. 겁나 쉬워. A 더하기 B L M N X Y Z 이거를 전개할 때 항해겠어요. 잠깐만. 우리 아주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아니면 요거 조금 변형해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요? 아유 미안.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그렇죠? AC, AD, BC, BD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거야. 전개의 원리는 이거야. 요 각각의 인수에서요. 성분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곱한 게 하나의 항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요거랑 또 요렇게 곱한 게 또 항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AD 어디냐?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인수에서 인수가 2개면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2. 인수가 만일에 3개면 3개 중에 하나. 3. 그걸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인수 안에 성분 몇 개? 2개지. 2. 인수 안에 성분 몇 개? 2개야. 그래서 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4개 나오죠. 그럼 이렇게 길어. 그럼 봐봐. 요거 인수 몇 개야? 2개지. 인수래. 요 성분 몇 개야? 2개죠. 그리고 이게 문자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동류항이 있으니까 연산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줄어들 수가 없잖아. 그치? 요 몇 개요? 요거 3개. 요거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얼마? 18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안 나와. 미안한데. 이해가요? 오케이. 자, 3번 보시면 좀 좁네요. 자, 3번에 1번 볼게요. 1번. 축구 승부차기에서, 근데 뭐 승부차기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야, 5명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나열하라는 거지? 뭐야, 그냥. 그렇지. 이거 계산은 안 할게요. 5팩을 뭐다? 5, 4, 3, 2, 1까지 곱하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2번은 회원 10명. 잠깐만. 회원이 10명이 있어요. 10명에서의 어느 동아리. 자, 여기 줄쳐야 돼요. 대표 1명, 총무 1명. 자, 잘 봐. 대표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에. 자, 이게 차이를 느껴야 돼요.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2명을 뽑아. 그 뽑은 애에다가 직위를 부여하는 거지. 뽑은 애가 A, B인데 A, B 요 순서로 대표 총무할 수도 있고 B, A 요 순서로 대표 총무할 수 있지. 무슨 얘기야 이거? 순혈이 되는 거예요. 10 퍼미테이션 투요. 근데 잠깐만, 만일에 문제가 똑같은데 총 회원수 10명 중에 그냥 임원 2명을 뽑겠다 하면 그때는 컨비네이션. 구분이 안 되잖아. 누가 총무고 대표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요거들. 계산은 또 살짝 10을 퍼미테이션입니다. 내림차순 2자리예요. 그래서 19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3번 문제 보시면 4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 줄쳐 놓으세요. 아, 요게 중요해요. A, B, C, D라는 문자를 나열합니다. 그냥 4개를.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이 중요하죠. A와 C를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거예요. 이웃은 엄청 중요해요. 순열 문제에선. 잠깐만, 이웃하면 무슨 단어 떠올라야 돼? 해법. 그렇지, 한 묶음. A, C를 이웃 찾아. A, C하고 B, D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하나로 보시는 거야. 하나로. 아! 카운팅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배열해요. 근데 멈추면 안 돼. 왜 멈추면 안 돼? 이웃하는 것끼리 배열할 수 있잖아. 2개 배열이니까 2패까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만일에 이웃하는 게 3개야. 그러면 3패. 이웃하는 게 4개야. 그러면 4패.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4번을 볼게요. 4번 1번. 뭐, 요 제목에 있는 조합입니다. 남자 4명, 남자 5명, 여자 4명 있어요. 오케이. 구성된 여기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잠깐만. 대표를 4명을 뽑는데, 그 4명이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총무 대표가 아니고, 그냥 대표 2명만 뽑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남자 2명, 여자 2명이니까, 야, 남자는 남자에서 뽑아야죠? 근데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이. 여자에서 여자 뽑아야죠? 4 컨비네이션. 그런데 중요한 거. 곱하기야, 더하기야? 직관적으로 느껴봐. 곱하기입니다. 왜요? 왜? 어떻게 뽑아? 동시에 뽑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케이스물 아니에요. 동시에 뽑죠? 뽑을 때. 오케이. 자, 계산만 좀 살짝 보자. 컨비네이션은 분수 스타트. 분자는 우선 5로 내리면 2자리. 그리고 분모에 2. 자, 4를 내리면 2자리. 그리고 2, 1. 산수 해주면 분수는 무조건 없어져요. 당연히 경우의 수라는 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뭐 2분의 3 경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치? 자, 2번도 볼게요. 2번. 2번이 약간 응용하는 건데, 이웃하는 거. 자, A, B를 포함한 8명. 자, 그럼 잠깐만. A, B를 포함한 8명이니까 나머지는 몇 명? 6명이죠. 오케이? 여기에서요,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줄짝 서요.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를 포함해서 몇 명을?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잠깐만, 그러면 A, B를 포함한 5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랬을 때 A와 B는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단계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요,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봐라. 먼저 하여튼 결론은 5명을 뽑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A, B는 기본 무조건 뽑아놔야지. 그러니까 뽑아놓은 거야. 이미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놨어? 그럼 몇몇만 추가로 뽑으면 돼. 나머지 6명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요거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6명 3명이니까 6 컨비네이션 3인 거예요.
그럼 3명을 여기다 뽑았다 생각해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이걸 나열해야 돼. 근데 그냥 나열이 아니야. 어떻게? A, B는 이웃하도록. 이웃 뭐라고? 한 묶음으로 보고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팩. 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면 수 있지? 그래서 몇 팩? 2팩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요런 거 좀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시면 11번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있죠? 그거만 쭉 풀어와요. 예? 다음 시간에 원순열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마 요런 문제들은 요건 기본이고, 요건 안 나오고 아마 원순열부터 나와요. 근데 요걸 알아야 원순열도 순열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